요즘 보면은 세탁소에서 일어나는 사고와 가정에서 또 일어나는 세탁 사고, 그리고 제조사에서 잘못되는 거, 염색 불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요 세 가지 큰 테마를 그냥 세 가지를 잡았어요. 요 세 가지를 잡았는데, 자, 첫째 보면은 이 세탁소에서 일어나는 사고, 잘 안 보입니까? 자, 세탁소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은 보면은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몇 가지 유형인데, 이 접수할 때 확인 불찰로 해서 일어나는 사고가 상당히 많아요. 저도 심의를 지금 보면서 심의 결과를 낼 때 참 보면은 이 세탁업자들이 확인하지 않고 옷을 받아가지고 일단은 세탁업자 손에 들어오면은 그 나머지 모든 일들은 세탁업자의 책임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걸 봤습니다. 코트인데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햇빛에 의한 탈색이에요. 전체가. 그랬는데 세탁소에서 그걸 받을 때 바쁘다는 핑계로, 보통 다 잘 아시죠? 세탁소, 우리나라 세탁소 가보면은 가림질 하고 있는데 어쩌면은 얼굴 안다고 그냥 엎어지라고 갑니다. 그래 놓고 확인도 안 합니다. 그죠? 근데 실제 따지고 보면 확인 안 하는 건 잘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가 맡겨놓은 받았을 때, 세탁업자가 받았을 때 확인 미숙으로 해서 햇빛에 의한 탈색이라도 세탁업자 과실로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 거를 저는 또 세탁업자들한테 교육을 합니다. 왜 이런 식으로 받아가지고 당신들 피를 보냐. 그래서 이 접수할 때 옷이 또 떨어져 있다든지 찢어져 있다든지 이런 걸 못 봤을 때 안 그렇습니까? 제일 세탁업자들이 난감한 거예요. 근데 그 세탁업자들 보면은 다 한 사람 한 사람하고 바쁘니까 인원은 없지. 그 본인이 옷을 받아서 빨래를 해서 가림질까지 해서 또 배달까지 해야 되고 하는 아주 소규모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세에서 그래요. 영세에서. 또 가까운 일본을 보면은 세탁소에 가면 카운터가 다 있습니다. 카운터가 있어서 소비자가 옷을 주면은 그 옷을 보고 확인하고 몇 번을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소비자가 돌아갑니다. 영수증을 받아서. 그런데 한번 봅시다. 우리 소비자들이 세탁소에 머무르지 않는 이유, 카운터도 없지만 우리나라 세탁소가 보면 어떻습니까? 좁은 자리에서 세탁소 가면 알죠? 들어가면 냄새 나는 거, 석유 냄새 확 나죠? 세탁업자들은 거기서 매일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벌써 몸에 모든 것이 다 배었어요. 냄새도 안 납니다. 세탁을 하는 사람은 그 냄새를 못 맡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소비자는 어떻습니까? 생전 맡지 않는 냄새인데 갑자기 갔을 때, 세탁소 문을 열고 딱 들어갔을 때 그 냄새에 놀라는 거예요. 너무, 그렇죠? 냄새가 너무 독하니까 옷을 빨리 주고 도망나오기 바쁜 거예요. 거기에 서서 접수하고 영수받을 그 시간까지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 하면은 작업장과 카운터는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옷을 접수받는 곳과 작업장은.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물론 요즘 새롭게 이제 그 공부를 좀 하시고 이런 분들은 일본 변학도 가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세탁업자 건강도 생각하고 또 옷 받을 때 정확하게 받기 위해서. 세탁은 우리 세탁업자들끼리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입으로 반 세탁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소비자가 왔을 때 입으로 거의 세탁은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매상이라든지 모든 그런 것들도 카운터에서 다 하는 거죠. 안에서 일하는 사람은 일만 하면 되는 거지. 그건 뭐 돈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세탁업계가 흘러가고 있어요. 자, 세탁소에서 일어나는 사고 한번 봅시다. 접수할 때 미숙으로 일어나는 사고도 있지만은, 그건 요즘 또 젊은 사람이 많이 합니다. 요즘은. 그런데 거의 가보면 세탁소 아저씨죠. 다 50대, 60대 가보면, 그죠? 그 당시에 그분들이 할 때면 해도 할 게 없어서 했어요. 60대, 50대 된 분들이 하는 것은. 지금 20대들이 하는 것은 할 게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 기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젊은 층이 하는 것은. 그리고 그분들은, 젊은 사람들은 세탁소를 차리기 전에 벌써 공부를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학교를 못 다닌 사람이 세탁소를 한다. 많이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대학 졸업해서 다 정규대학 다 나오고 서울대 나오신 분도 세탁소를 하고 있어요. 서울에는 그런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 때 배워서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젊은 층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세탁소 업계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저는 세탁인을 상대로 해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평가 전환을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현실의 세탁업계도 아셔야 된다 말이야. 아시고 나서 왜 옷이 이래 나오느냐 그런 것도 그래야 이유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세탁업소들을 보면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이 세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어떻습니까? 시대가 옷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상당히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보면 소재도 이상한 소재도 많이 나오고 우리가 덧도 보도 못한 소재도 나오고 디자인상 이상한 디자인도 많이 나오고 그거를 세탁업소들이 커버를 다 못합니다 지금. 그래서 저 같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가 특히 강남권에서 많이 모입니다. 세탁업소에서. 왜? 강남에는 보면은 고급 옷들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입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는 감당을 못하는 게 세탁소 20년, 30년 하신 분들도 옷에 대해서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돈을 못 벌어서 공부하러 오는 게 아니고 이제는 너무 힘이 들다. 옷이 너무 세상이 하루가 급하게 바뀌어지고 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기에 그 세탁소에서 사고 나는 게 제일 많냐 하면은 자, 보면은 이 탈색 사고가 많습니다. 세탁소에서는 제일 많은 게. 자, 탈색 사고는 왜 나겠습니까? 드라이 할 제품을 물로 빨아서 탈색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탁업자가 아무리 무지라도 드라이 할 옷과 물 세탁 할 옷을 구분을 못 하겠습니까? 구분 분명히 합니다. 그 정도는 합니다. 하는데 소재 특성을 몰랐어요. 소재의 특성을 모르다 보니까 드라이 해야 될 옷을 물 빨아서 탈색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요즘 그게 있습니다. 자, 탈색 사고, 물 세탁에서 거의 다 일어납니다. 탈색이. 일어나는데 또 물 세탁을 왜 드라이 할 제품을 왜 물로 빨겠습니까? 그 이유. 대한민국 소비자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생각하기를 세탁소에 옷을 주면 드라이 해주세요 하면서 맡깁니다. 그죠? 네, 드라이 해주세요 하면서 맡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드라이 클리닝과 물빨래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드라이에서 때가 잘 빠지겠습니까? 안 빠질 수밖에 없죠. 기름으로서 빠니까 때가 빠집니까? 그런데 때를 안 빼고 그냥 세탁업자가 소비자한테 옷을 내줬을 때 아니 옷 드라이 맡기고 비싼 돈 주는데 왜 옷을 이렇게 해주냐 크레임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세탁업자가 이 옷은 전에 물에 빨아보니까 괜찮더라 싶어서 물에 넣는 거예요. 넣으면서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괜찮던 옷이 지금은 또 바뀌어서 염색도 결례도 바뀌고 다 바뀌었는데 그래서 물이 빠지는 거예요. 세탁업자가 물 세탁을 하는 것은 드라이 클리닝에 3배의 노동을 더 해야 됩니다. 요금은 드라이 클리닝 요금을 맡기죠. 기름에 빠는 요금은 양복 한 벌 만약에 8,000원을 받겠다. 그 양복이 너무 더러워서 물에 빨았다. 물에 빨았으면 그 물에 빠는 것을 깨끗이 해주기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드라이 클리닝에서 세탁기가 나온 것은 다림질 하는데 양복 한 벌, 하리우로 한 벌 다림질 하는데 5분이 안 걸립니다. 그런데 물에 빨아서 나온 옷은 다림질을 하려면 30분이 걸립니다. 그러면 세탁업자가 머리 나쁜 세탁업자가 물 세탁을 하겠습니까? 물 세탁을 하는 이유는 옷을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했지만은 그 마무리 처리를 못한 거예요. 드라이 클리닝에서는 우리가 때는 안 빠지지만은 옷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죠. 기름에서. 수용성 얼룩은 제거가 안 됩니다. 안 되지만은 옷의 형태를 그대로 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 세탁에서는 어떻습니까? 옷의 형태는 흐트러질 망정 때는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운 세탁업자는 어떻게 하느냐? 기존적으로 물 세탁만 한 것은 물 세탁을 하고 나면 뭐가 문제냐면 가공제가 떨어집니다. 수지 가공제라든지 스타치, 풀 이런 기운들이 다 빠집니다. 드라이에서는 그대로 나올 것들이 물 세탁에서는 다 빠진단 말이에요. 빠지면은 이거를 마무리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가공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가공 처리를 지금 현재 우리 세탁업자들이 못하는 사람이 9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소비자가 봤을 때 물 세탁기 있는 거와 드라이 있는 거 표가 안 날 만큼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그런 기술들이 없단 말이죠. 자, 이런 기술들이 이제는 미국에서 일본에서 들어오니까 저 같은 사람이 또 강의를 하고 가르치니까 이제는 많이 깬 사람들이 많아요. 물 세탁이 제일 좋은 거예요. 최고로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옷의 형태를 흐트리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면 형태를 흐트리지 않게 세제라든지
그리고 마무리, 수지 가공제, 불 이런 것들을 다 써주면은 옷의 빛과 광택을 그대로 살려주면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죠? 옷은 깨끗하게 수축도 되지 않고 원형 그대로만 들으면 됩니다. 떼놔서 빼고 그러면 제일 잘하는 세탁소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장사 잘 되고 기술이 딱 하는 집들 한번 보세요. 세탁소에 어떤 집이 그러냐면 물 세탁을 많이 하는 집이에요. 그리고 그런 집은 어떻게 표가 나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세탁소가 어느 세탁소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 구분을 못하죠. 하는 방법 딱 한 가지 있어요. 세탁소에 딱 들어갔을 때 세탁소 환경이 불빛이 아니고 옷들이 색상이 밝은 색상들이 많이 있는가 어두운 색상이 많이 있는가 이것만 먼저 보세요. 손님은 벌써 압니다. 일을 잘하는 옷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것도 특히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잘하는 집 더 잘합니다. 여자 옷이 많이 걸려있고 흰 옷이 많이 걸려있다. 밝은 옷이. 그 집은 제일 잘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새까만 양복도만 다 걸려있다. 그 집은 일 못하는 집이에요. 간단한 방법이에요. 찾는 방법은. 세탁을 잘한다 못한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방법. 이 사람이 진짜 기술이 있나 없나 할 수 있는 방법. 실크 브라우스 있죠. 실크 브라우스 베이지색 겨드랑이 땀 노랗게 된 거 있죠. 그거 딱 들고 가서 가보세요. 가서 자 사장님 요 얼룩이 되어 있는데 요걸 제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걸 제거할 수 있다 하는 세탁소는 이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거만큼은 하기가 일반 세탁소는 하기 힘듭니다. 뭐 이해가시죠? 그 두 가지만 방법만 딱 보면은 세탁소가 잘하는 세탁소다 아닌 세탁소다 그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탈색 사고에 대해 잠시 얘기하다가 엉뚱 들어갔습니다. 그죠? 네, 탈색 사고는 드라이할 제품을 물 세탁을 해가지고 일어나는 사고예요. 그런데 왜 사고가 나느냐? 다 물 세탁한다고 탈색 사고가 나느냐? 아닙니다. 우리 세탁업자들이 세제에 대한 지식만 좀 있으면 절대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가정의 세탁과 세탁소의 세탁이 다른 이유. 가정에서는 그냥 세탁기 믿고 세제 믿고 그냥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세탁소에서 다른 거는 뭐냐? 그렇게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게 세탁의 기술이에요. 그 세탁업소에서 보면은 이런 세탁소는 이제는 거의 없을 겁니다. 보통 우리가 옷을 넣는 순서를 한번 봅시다. 집에서 하면은 세탁기 옷 넣을 거예요. 바로 옷 넣죠, 그죠? 옷 넣고 세제 툭 틀어놓고 푹 누릅니다. 그게 일반적인 세탁 방식 아닙니까? 집에서는 그렇게 해도 돼요. 사고 나면 자기 책임지니까. 근데 세탁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탁의 기본 방식은 물을 받고 제일 먼저 물을 받고 세제를 넣고 돌려서 세제를 완전히 녹이고 나서 옷을 넣는 게 그러면 탈색 사고 안 일어납니다. 간단한 방법 그 순서를 안 지켜서 사고들 난단 말이에요. 오도에다가 가루 세제를 듬뿍 뿌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뿌려놓고 물이 떨어지면 그 세제가 그 다행 부분에 형광증백제라든지 모든 것들이 붙어서 탈색이 일어나는 거예요. 드럼도 가능합니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세제 넣으면 됩니다. 옷이 돌아갈 때 자동으로 그게 요즘 될 거예요. 그런데 세탁기 중에서 제일 안 좋은 세탁기가 드럼 세탁기입니다. 제일 좋은 거 이겁니다. 2조식 세탁기.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요거만 있으면요 모든 옷을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건 전문 기술이니까 제가 앞으로 시간이 나면 가르쳐 드릴게요. 가정 세탁하는 방법은 예. 제가 우리 선생님이 일본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NHK, 후지 TV 이쪽으로 한 달에 한두 번씩 계속 나가시고 가정 쪽으로 많이 그걸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많이 배웠어요. 배웠는데 저는 아직까지 인물이 안 되는지 방송에서 섭외도 안 들어오네요. 언젠가 뭐 돌겠지. 그러면은 가정용으로 하는 방법 그리고 이번에 또 뭐 기회가 되면은 또 주부 상대로 해서 앞으로 강의를 좀 많이 할 거예요. 능력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탈색 사고 나는 것은 그 간단한 세제를 사용하는 방법이 틀려서 그렇다. 또 하나 있습니다. 기름에 넣었는데 드라이에 넣었는데 탈색 사고가 나는 게 있어요. 요즘 그런 사고가 상당히 많죠. 그 사고는 뭐냐 하면은 그 양복 한 벌이 들어왔어요. 세탁소에 들어왔는데 양복이 검정이에요. 검정 양복인데 폴리에스테르 100%짜리예요. 이게 폴리에스테르 100%인데 안에 보니까 라벨에 드라이클린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왜 그러냐? 폴리에스테르 100%가 요즘은 유용성 염료로 가지고 염색을 다 해놨어요. 유기성 염료로.
그러면은 물 세탁을 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안 빠지죠? 그런데 드라이 클리닝을 하면은 유기용제에 의해서 유기성 영양은 빠집니다. 그건 누가 잘못입니까? 제주 잘못이죠? 그런 옷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다행히 뭐가 문제냐 하면 폴리에스테르 100%가 드라이 클리닝에 들어가서 물은 빠집니다. 물은 빠지는데 우리 세탁업자들 세탁기가 있습니다. 세탁기, 드라이 클리닝 기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기름이 아주 깨끗해요. 물론 내가 이게 좋은 표현을 해서 깨끗하다 하는데 깨끗한 기름이 있어요. 소주처럼 맑은 기름이 있는데 거기다 옷을 딱 넣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포도주처럼 색깔이 싹 빠지는 거예요. 기름 색깔이 갑자기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되는데 옷은 멀쩡해 또. 물 세탁해서처럼 탈색이 막 희끗희끗하게 난다든지 어디 한 군데씩 빠진 색깔이 아니고 옷 전체가 색깔이 싹 빠져버리니까 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탁업자만 골탕을 먹는 거예요. 기름은 기름대로 버리고 그 기름을 정화하려면 또 필터라는 게 있어요. 그 필터를 통과하다 보니까 필터 성능도 빨리 떨어지고 애꿎게 세탁업자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런 옷이 또 들어오면 세탁업자들이 열받아가지고 이거 시비해야 된다고 옷하고 기름하고 어떤 거 쫓아옵니다. 내 이 기름 다 냈다고 물 내라고 제조사인데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옷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특히 폴리 100%입니다. 폴리 100%는 거의 유기성 용제에 의해서 다 물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소비자 상담하실 때 옷이 물이 빠진다. 자, 여기서 제가 요 세탁 여기서 뭐 얘기할 건데 잠시 오늘 좀 더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탈색과 수축, 또 수축. 수축은 왜 수축되겠습니까? 그럼 물 세탁 아니면 절대 수축 안 됩니다. 드라이 어뷰를 물 세탁을 함으로써 수축이 되는 거죠. 자, 수축의 원인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수축되는 옷들은 거의 다 보면은 뭡니다. 모 100%. 모 100%가 수축이 되는 이유는 운동력에 의해서, 마찰력에 의해서 필터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보풀이 나죠, 옷에. 순모 제품을 물에 빨면 보풀이 난다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하나의 실 같으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명으로 보면은 실 가닥이.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게. 알칼리 세제에 의해서 순모가 이렇게 펠도화 현상이 생깁니다. 생기면서 여기 서로 막 뭉칩니다. 뭉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보풀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 더 과다 세탁을 하게 되면은 또 뭐냐? 수축이 되겠죠. 천이 두꺼워지고. 그러면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순모를 우리가 가만히 맹물에다가 옷을 가만히 담가놔보세요. 담갔다가 한 10분이나 20분 담갔다가 그대로 꺼내가지고 그대로 말려보세요. 수축 현상이 있는가 없는가? 없습니다. 안 줍니다, 절대. 줄줄 않습니다. 그거는 세탁에서 돌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원단을 물로 빨 수 있다는 결론 나왔죠. 안 돌리면 된다. 세제에 의해서 오염만 제거하면 된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 세탁업자들은 아직까지 모릅니다. 모르니까 무조건 옷이라 하는 건 세탁기 넣고 와작 버려야 된다. 그런 일반적인 상식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축이라 하는 건 다른 데 없습니다. 물 세탁을 만약에 했을 때 과다한 운동에 의해서, 마찰력에 의해서 수축이 됐다. 그러면 일단 드라이 제품을 물 세탁을 잘못해서 수축된 겁니다. 드라이 하면 수축은 안 됩니다. 만에 하나 드라이 클리닝에서 수축이 됐다. 그럼 왜 그렇겠습니까? 드라이 클리닝 기계 속의 용제에 수분이 과다하게 들었다. 자, 여기서 수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왜 드라이 하면서 왜 수분이 나오느냐? 기름인데.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